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중동전쟁의 휴전이 아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서 제가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퍼즐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트럼프의 각본, 이란과 이스라엘 주연의 스펙타클한 대서사시의 전말을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야, 근데 코인 방송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약간 흔들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코인 가격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젯밤 10시 무렵으로 돌아가 보면요.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란이 이틀 내에 보복을 할 위험성이 높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핵시설을 타격받았으니까 당연히 반격은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젯밤 11시 40분쯤에는 이란 정부 관계자가 이거 전쟁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어. 미국 니네들 직접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면서 강경 모드, 공격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야, 이러니까 어젯밤에 깨어 계신 분들은 조금 좀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한 1시 반 무렵에 카타르 수도 도하라는 곳이 있는데요. 폭발음이 막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미군 기지를 이란이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좀 빨리 자서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요. 어젯밤 깨어 있으셨다면 공포감에 뭐 조금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언론상으로 보면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전면전을 벌이고 치고받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언론을 100% 믿으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미묘하게 새벽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었죠. 그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트럼프의 또 다른 SNS였는데요. 이란에게 사전에 미리 공격을 알려줘서 고맙다라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란 미사일 미리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 지금 거의 없었어. 니네들이 14발을 미사일을 쐈는데 13발은 격추되고 한 발은 뭐 어디에 갔는지도 모르겠어.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집중을 하는 핵심 문구가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기존 체계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체계가 뭐고 뭘 벗어났다는 걸까요? 요게 저는 핵심 문구라고 보는데요. 자, 제가 추정한 결론에 따르면 이거는요. 이란 너네들 진영에 지금 배신자가 있는데 혹은 협조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알려줬어 라고 하면서 놀리기도 할 겸 이란 정권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흔들려는 의도로 슬쩍 이렇게 SNS로 올린 게 아닌가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증거가 있어야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 일단 이게 그 증거인데요. 공격 전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뭐 한 대에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공격하려고 보니까 텅텅 비어 있네요. 이게 위성 사진으로 다 찍히면서 누군가가 지금 알려준 거죠. 미군 기지, 미군 트럼프에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요. 12시간 줄게 도망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고위 관리들, 장군들에게 무려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분열 작전을 펼쳤다. 그러니까요. 결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지금 사실 핵시설 공격한 것도 약간 짜여진 각본이었었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이란 장군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13일 날 핵무기를 타결을 받았으니까 미국이 진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장군들이 굉장히 또 놀랐을 텐데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12시간 줄게. 하메네이 정권 니네 도와주면 너네도 다 같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 혹은 나에게 넘어오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리 뭐 미국과 협공을 하고 작전을 이제 짠 다음에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이게 왜 좀 신빙성이 높냐면요. 통화 녹음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녹음본이 있으면 거의 뭐 이제 빼박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에 좀 중요한 단어가 고위 관리입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왜 헷갈리는고 생각을 해보면요. 양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이란의 전쟁 대응. 무슨 방향이냐? 첫 번째 방향은 그래도 계속 싸우자. 공격의 보복을 계속할 것이다.
협상을 원하면 공격을 중단해야 제가 추정컨대 여기는 하메네이 정권, 현재 정권에 있는 이제 고위 관계자들로 보이거든요. 이들은 계속 싸우자를 주장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란의 또 다른 고위 관리들, 아까 20여 명이 통화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몇 명이 협조자가 됐는지 아니면 배신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중에 일부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해서 이스라엘과 휴전에 동의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익명으로 해서 절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추정컨대 반 하메네이 정권의 사람들이거나 아무튼 트럼프와 좀 협조를 한 분들, 이스라엘과 협조를 한 분들이 아닐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의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들과 대화를 한 겁니다. 이들, 이란의 고위 관리 20명 중에 몇 명이 협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들 협조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휴전이다 하고 그냥 SNS를 통해서 새벽에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하메네이 정권이나 이스라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게 이제 뭐랄까요? 좀 큰 충격이나 진짜야 가짜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당연히 발끈한 이란 언론, 여기는 이제 하메네이 현재 있는 정권 그 지도자 쪽을 얘기하겠죠. 트럼프의 휴전 발표는 또 거짓말이다. 얘네들 지금 배신자랑 얘기한 거야? 누구랑 얘기한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항복을 하게 하려고 압박하는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자기는 이제 각본은 아니거든요. 주연이지 사실 각본은 트럼프가 썼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어디는 휴전됐다 그러고 어디는 아니라 그러고 아무튼 복잡하긴 한데요. 휴전했다면서 다시 또 미사일을 이란이 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 특히 중국의 관영 언론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고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중국은 이란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나 직후 로이터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휴전을 선언하자마자 미사일을 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머니투데이라는 우리 한국 언론 있죠. 준비한 건 마저 쏘는 휴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근데요, 저는 이게 사실에 가까운, 좀 놀리는 듯이, 조롱하듯이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1시간 후에 이란 언론에서, 이게 이제 잘 안 믿기긴 한데요. 아무튼 이 이란 언론에 따르면, 코인니스에 따르면, 이스라엘로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미사일은 또 뭡니까? 요것만 쏘고 휴전. 진짜 이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쏘느냐? 트럼프가 판을 깔아줬는데 서로 손잡고 휴전을 하면 되지. 이란도 원했었고 한데 왜 이런 상황을 벌이느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란의 하메네이도요. 반유대 척결.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막 전쟁을 하면서 정권을 잡은 게 하메네이고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반이슬람을 척결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쟁을 해야 보수 쪽이 뭉치면서 안보 쪽이 강화되면서 인기를 얻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지도자가요. 그냥 순순히 물러나면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판이 다 깔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것만 쏘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휴전을 안 하기에는요. 처음부터 너무 짜여져서 전쟁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을 때 포르도라는 곳을 한번 폭격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사진은 못 구했는데요. 위성 사진을 통해서 밝혀진 거라고 합니다. 폭격하기 전에 트럭이 16대가 들어와서요. 핵 원료를 이미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한 다음에 원자력이 뭐가 흘러나왔고 이 누출된 게 전혀 없었다고 발표가 됐던 게 그 이유다. 핵 원료 다 빼놓고 빈 공장을 그냥 때렸으니까 이란도 피해가 없고 미국도 뭔가 명분이 있고 타코라고 하면서 트럼프 자꾸 놀리잖아요. 니네들 트럼프 맨날 말만 하고 실행 안 하잖아. 연기하잖아. 자,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짜여진 각본이 여기서도 나왔고요. 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때도 아까 보셨겠지만
미군 기지 공격하기 전에 비행기고 뭐고 다 빼놓고 그냥 땅만 쳤다. 기지만 그냥 빈 기지를 쳤다. 너무 짜여져서 들어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란이 진짜 전쟁 의지가 있었다면요. 호르무즈 해협을 당연히 폐쇄해야 될 거고요. 뭐 유조선을 기습으로 폭격을 한다든지 미군 기지를 기습으로 폭격한다든지 서로 기습으로 당연히 하겠죠. 언제 시한을 두고 내가 언제까지 공격할게 피해 이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전쟁의 의지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적당한 명분이 있다면 이거는 아마 가장 중요한 건 각 정부의 정권을 유지해 주는 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메네이가 내려오더라도 그럼 뭐 아들로서 이제 아들의 정권이 유지가 된다든지 뭐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죠. 각 정부의 정권이 유지가 된다면 플러스 알파로 비핵화도 사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강력히 원하고 미국도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런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휴전 확률이 매우 올라가거나 혹은 휴전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짜고 치는 이 전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의 중요도, 위험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향후에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속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시 반쯤에 또 이런 속보가 뜹니다. 뉴스원이라는 언론이었는데요. 이란 방송에서 이스라엘과 휴전을 발효하겠다. 야,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긴 하지만 재밌는 건 마지막 공격 후에 발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미사일 발사 후에 휴전을 발효했다. 이게 뭐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휴전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안 되더라도 중요도는 많이 낮아졌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요 이 전쟁이나 휴전도 트럼프의 그냥 옵션입니다. 전리품의 하나일 뿐이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전쟁도 상승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오늘 중동 얘기를 많이 해서 뉴스는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 사실 어제 나온 거죠. 강성 매파인 미 연준의 부의장 보우만이라는 여자 이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조차도 인플레가 억제되면 7월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요. 강성 매파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0.5% 인하할 때도 반대를 하면서 어찌 보면 트럼프의 심기를 지금 불편하게 한 거죠. 시원하게 내려도 모자를 판에 반대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분조차도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며칠 전이었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이분도 이제 제롬 파월의 자리를 노리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도 7월 인하를 검토를 시작해야 된다. 지금 핵심 이사들 중 뭐 7명인가 있는데요. 핵심 이사들이 계속 금리 인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는 7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확률은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동결 확률이 90 몇 퍼센트 됐었거든요. 뭐 거의 이거는 바뀔 수 없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런 발언이 나온 이후로 금리 동결 확률이 79%대로 줄어들었고요. 금리 인하 확률이 7월부터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9월로 가면은 거의 뭐 이제 60, 70%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지만 그 물결이 지금 7월로 조금씩 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가할 때는 의도된 결말이 과정이 서서히 나오고 있구나.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기준금리였습니다. 제롬 파월이 말을 안 듣네. 그러면 내년 5월까지 너 임기지만 너 바지 사장으로 내가 만들면 되지 하면서 그리고 지금 그 제롬 파월의 후임을 뽑기 위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 보우만 이사라든지 보우만 부의장이나 또는 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또 눈밖에 나면 안 되겠죠. 금리 인하 옹호 발언을 하면서 제롬 파월을 완전히 지금 바지 사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롬 파월의 영향력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곧 나갈 거니까. 트럼프가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거의 저는 상승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 요거까지도 조금씩 당겨진다고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이 서서히 커진다.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국 관세 전쟁도 중동 전쟁도 인간의 탐욕을 거스를 순 없다. 이거 인간의 탐욕이 훨씬 크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관세 전쟁, 중동 전쟁 등 많은 퍼드와 하락이 있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 트럼프와 연계된 사건들이라는 건데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데 나를 빼놓고 전 세계가 돈을 풀어서 즐겁게 유동성 파티를 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제일 힘센 사람도 유동성 파티를 열심히 준비하고 빨대를 전 세계에 꽂은 후에 파티에 동참을 해서 그 성과를, 그 공을, 그 상승을 다 차지하려고 달려들지 않을까요? 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는 월가에 이글거리는 탐욕에 베팅을 하는 그러나 매우 위험한 투자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